할 거고, 오늘은 수원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삼각함수를 내가 좀 미리 좀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도형이 잘 잡혀 있어야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요거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의 재료부터 좀 한번 봐볼 건데, 여러분들 삼각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지 여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삼각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물어볼까요? 자, 윤서야, 옮기면서 들어봐. 삼각비가 뭐예요? 정확하게? 중학교에서 뭐라고 배우죠, 삼각비? 삼각형의 각의 비율? 진짜? 아니야. 뭘까요? 뭘까? 서윤이 혹시 알아요? 삼각비가 뭐예요, 정의가? 직각삼각형, 맞아요. 역시 너는 그때 중등도 연습했었죠. 맞아요.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b예요. 길이 b. 이게 삼각비의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는 외우셔야 돼. 자,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b, 이거를 우리는 삼각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개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자,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가 45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45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삼각비는요, 1대 1대 루트 2다라는 거 다들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1대 1대 루트 2냐라는 거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45도가 되면은 여기도 반드시 45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반드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되겠죠.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기의 길이를 A라고 놓는다라면 여기의 길이도 똑같이 A가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모르니까 잠깐 X라고 놔볼게요.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공식 쓰시면 빗변은 나머지 변들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정리하시면 X는 뿔마 루트 2 A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길이니까 마이너스는 있어주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루트 2A였어. 이해됐니? 그러면은 A는 어차피 약분이 돼도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얘를 약분하시게 되면, 자, 이거 약분하면 0이나 새끼는 혼나야 돼. 이거 1이에요. 1대 1대 루트 2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거 이유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코사인과 사인과 탄젠트는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는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자, 코사인은 뭐였냐면 이 각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 볼 건데, 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었던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마치 C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얘를 코사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출발점이 분모, 도착점이 분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45도는 이렇게 돼요. 루트 2A분의 A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약분이 찍찍되면서 2분의 루트 2입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맞니? 자, 그 다음에 사인 45도도 한번 봐볼까요? 사인 45도는, 자, 우리가 S를 필기체로 이렇게 쓰시죠. 그죠? 출발점, 도착점. 출발점이 분모, 도착점이 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형녀들. 자, 루트 2A분의, 근데 어차피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을 테니까 분자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약분하시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45도에 대해서는 코사인과 사인이 같을 수밖에 없겠네. 맞니? 자, 탄젠트 45도. 자, 우리 이거 지원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탄젠트는 뭐예요? 뭐라고 배웠어요, 중학교 때? What is 탄젠트? 이게 뭐야? 맞아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밑변이 A고 높이가 A니까 A분의 A가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들아? 괜찮니? 자, 근데,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코사인은요, 잘 들어. 얘는 밑변분의, 빗변이죠, 빗변. 미안해요. 자, 빗변분의, 얘는, 자,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고, 사인은 얘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고요. 맞아?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아? 자, 그러면 쉬운 것부터 볼게요. 자, 밑변분의 높이는요, 얘는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기울기. 졸라 잘했어요. 그죠? 가로분의 세로가 되니까 얘는 기울기야. 그러니까 기울기랑 탄젠트는
완벽하게 동의어예요. 동의어. 알겠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사인은요, 높이랑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높이. 그리고 코사인은 밑변이랑 연관되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밑변이 궁금하면 코사인이 떠오르셔야 되고, 높이가 궁금하면 사인이 떠오르셔야 된다. 그리고 기울기를 물어보게 되면은 탄젠트가 떠오르셔야 된다. 이런 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1분 정도 줄 테니까 요거 가볍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60도도 한번 가볍게 한번 봐볼게요. 자, 정리. 자,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일부러 오늘은 좀 필기할 게 많아서 여러분들 교환이 한 페이지당 밑에 하나가 통으로 비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적당하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다 이유를 설명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도 외우시고, 지금 대답 못한 친구들 있죠?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b. 지금 보시면 다 빗변, 밑변, 빗변 높이, 밑변 높이 모두 다 길이잖아요. 그죠? 그 길이를 두 개 가지고 분수를 만들게 되면 얘를 삼각비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 좋아. 잠깐 물 좀 떠올게요. 스타트니까 건조하구나. 그쵸?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60도도 한번 해볼 건데, 자, 얘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60도 물어보면은 설명 못한 친구들 개 많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요런 거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 60도로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것도 뭐 외웠지 니네들. 자, 이게 2대 1대 루트 3인 거 외웠을 겁니다. 자, 이것도 왜? 하고 물어보시면 생각보다 설명을 못하는 친구가 많아요. 자, 예진이 한번 해볼까? 자, 예진아, 이거 왜 2대 1대 루트 3 되는지 알아요? Do you know? 눈깔로 말고. 이거 왜 그럴까? 여러분들, 내가 중학교 도형 내가 특강 열었으니까 만약에 약한 친구 한 번 더 들으시거나 내 유튜브 꼭 보셔야겠죠?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 요거를요, 똑같이 생긴 거를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얘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붙였다 생각해 보는 거야. 얘를 요렇게 거울에 데칼코마니하고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붙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합동인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고 붙인 거니까 여기도 일단 60도인 거는 인정하시는 거 맞아요?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가 60도라는 얘기는 여기도 60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 전체 핑크색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아, 병신 아니야. 뭐지? 정삼각형. 정삼각형이니까 내가 여기의 길이를 2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도 2a가 될 텐데 얘가 합동이 되니까 반띵해서 얘가 a가 되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높이를 모르니까 h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높이를 한번 a로 표현할 거예요. 자, 시작.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써주시고 h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h는 루트 3a가 됩니다. 마이너스는 그냥 버려버렸어요. 길이니까. 자, 그럼 얘가 루트 3a예요. 아, 그러니까 얘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쌤, 얘가 약분이 찍 되면 니들이 외웠던 2대 1대 루트 3인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다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이렇게 플립해서 탁 돌리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어차피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2a고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이렇게 돌리시면 루트 3a가 되겠죠. 그래서 60도를 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30도도 알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코사인, 사인, 탄젠트 구하는 건 다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도는 다음과 같이 복사해서 붙여 넣는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괜찮아요? 좋아요. Very good.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30도, 60도, 45도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나랑 하나만 더 해주셔야 돼요. 0도랑 90도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 그것도 한번 볼 건데, 자, 0도랑 90도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0도라는 건 뭐냐면 거의 0도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 삼각형에서는 0도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얘를 자, 거의 0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거의 0. 이해돼? 자, 그러면은 여기가 90도가 되면은 얘는 어떤 감성이 되는 거냐면 거의 90도가 되겠죠. 어떤 감성이냐면 얘가 0.1도가 되면은 얘가 마치 89.9도가 된다라는 감성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안녕!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가져가. 여기 앞에. 자, 그러면 요게 거의 90도니까 요렇게 삼각형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서윤이가 한번 얘기해봐. 이걸 졸라 멀리서 보고 있어. 서윤이가 제일 멀리 있어. 아, 그래, 네가 제일 멀리. 효재야, 존나 멀죠. 자, 여기 네가 거기서 봤을 때 얘 무슨 삼각형처럼 보여? 직각삼각형 아니에요? 아니. 거의 무슨 삼각형처럼 보여? 정삼각형? 씨발 죽을래요? 이것도 정삼각형이요. 어? 그래, 이등변 삼각형. 앉아야 돼. 맞아요. 이등변 삼각형처럼 보여요. 미친! 야, 이것도 정삼각형이야. 야, 너 안 가봐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얘가 보시면 거의 얘가 같게 되겠죠. 마치 이등변 삼각형처럼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사실상 길이가 거의 없는 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거의 0이라고 보시는 거야. 여기 길이를.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 길이를 내가 A라고 놓으면은 얘도 거의 A가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봐, 형냐들. 쌤! 코사인 0도와 사인 0도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0도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코사인 0도는 자, 요거 요렇게 돌리잖아. 그지? 그러면은 A분의 A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1이 되는 거 맞아요? 요렇게. 됐니? 자, 그 다음에 사인은 뭡니까? 빗변분의 높이인데 있는 거분에 없는 거니까. 자, 분자가 없죠? 그러니까 0이 되겠네요. 따라가세요. 자, 탄젠트는 뭐예요? 밑변분의 높이인데 있는 거분에 없는 거니까 분자가 없죠. 그러니까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요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이렇게 플립해가지고 탁 돌리게 되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빠딱 설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거의 9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도 A고 얘도 A가 되면 얘는 거의 0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시작. 코사인 90도, 사인 90도, 탄젠트 90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코사인 90도는 요렇게 돌리는 거죠. 그러면 있는 거분에 없는 거니까 0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사인은요? 있는 거분에 있는 건데 A 같네. A분의 A 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탄젠트는 없는 거분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 분모가 0이 되는 건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을 거야.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존재하지 않거든. 분모가 0이 되는 건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0도, 45도, 60도, 90도, 0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게 기본으로 깔린 상태에서 난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 못하는 새끼는 이제 앞으로 삼각함수 이해 못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1분 정도 줄 테니까 아마 이거 0도랑 90도는 조금 생소한 친구들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가볍게 정리하시고 알고 있는 친구들은 굳이 정리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결과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왜 1, 0, 0, 0인지 0, 1 정의가 안 되는지 이거 설명하실 줄 아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중학교 기본 내용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부터 이제 내가 고등학교 거 들어갑니다. 알겠죠? 요 정도는 가볍게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후. 광북도 오늘 끝났나? 오늘 끝났어요? 야, 충영 광북 진짜 멋있네. 좋아요. 아, 운산이 좀 늦게 끝나나? 아, 운산이 충영은 늦게 끝나는 거? 운산이 내일 끝나는구나. 오케이. 운산이 내일 끝나는 거. 아마 오늘 내 수업 들으면 중학교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들 2학년 때 1등급이 나오려면은 중학교도 존나 잘 하셔야 돼요. 결국 여기서 등급 갈립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뿅. 자,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 게 나왔는데, 자, 넘기시면은, 뭐 쫄 거 없어요. 족도 없음. 근데 이제 얘가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가라는 걸 보여줄 건데, 자, 여기 좀 생소한 단어들이 좀 나올 수는 있거든. 단어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한번 봐볼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게 좀 한자라서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 요렇게 지금 각도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를 우리는 동경이다 라고 얘기하고, 얘는 출발하는 선이다라고 얘를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초선. 뭔가의 시초가 되다랄 때 그 시초야. 자, 그러면은, 만약에 각도가 읍게 되면 어떤 일이 되는 거냐면 시초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동경이 여기서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러면 얘가 그대로 있게 되니까 각도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근데 얘가 조금이라도 탁 틸팅할 수가 있겠지. 틸팅을 이쪽 방향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틸팅을 밑으로도 가능은 해요. 마치 얘를 이렇게 내리는 걸로. 그래서 내리는 거를 시계 방향이라고 하고 올리는 거를 반시계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요건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요. 이거는 그냥 수학자들이 약속한 거야. 그래서 시계 방향을 내려가는 거 우리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거 왜 하지마. 이거는 외우는 거예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 있죠. 얘를 우리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가 요렇게 내려가면은 동경이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동경이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를 30도 라고 한다면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올라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선생님, 씨발 근데 우리 각도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왜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했나요? 라는 거죠. 자, 일반각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각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30도가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뭔가요? 자, 잘 봐보세요. 이 세타가 각도거든. 각도. 자, 이 일반각 각도는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파를 보시면은 0에서 360의 양수인 각도로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n이 정수야. n이 정수라는 거는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자, 그럼 얘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360도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이거 뭐예요? 이거? 바퀴를 얘기하는 거, 바퀴. 바퀴. 만약에 n이 1이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에요. 자,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30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30도는 위치는 똑같아. 근데 한 바퀴를 돌고 360이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추가적으로 30도만큼 더 갔다. 요게 바로 360도 곱하기 1 플러스 30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냐? 자, 근데 이게 두 바퀴 돌 수도 있겠지. 이렇게 슝 요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졸리면 윤서야 눈 뜨고 해라. 저쪽 넘어가서 하세요. 요거 이해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얘를 360도 곱하기 2 플러스 30도라고 합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만약에 쌤 거꾸로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한 바퀴를 돌고, 그죠? 30도 바꾸고 이거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 하고 플러스 30도로 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꾸로 한 바퀴 돌고, 거꾸로 이쪽이죠.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서 30도 맞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그냥 봤을 때 요런 느낌으로 30도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일 거야. 이해돼? 얘도 30도, 얘도 30도, 얘도 30도. 지금 위치가 같아. 위치가 같은데 얼마만큼 돌고 위치로 같아졌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계과나 전자과 가시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표현이에요. 왜? 물리가, 여러분들, 왜냐면 기계과 가시면은 자동차 연구를 하면 바퀴가 존나 돌 거 아니야. 바퀴가 존나 돌고 몇 바퀴 돌고 나서 그 각도가 되니. 요런 걸 우리가 표현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때 사진처럼 딱 찍었을 때 위치는 같지만 얘가 얼마만큼 돌고 갔냐, 어느 방향으로 돌고 갔냐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바퀴를 회전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반각이라는 것을 앞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이 알파 있죠? 얘는 항상 양수 각도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여러분들 요렇게 돌고 추가적으로 요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음수 방향으로 요렇게 돌고도 마지막에 알파는 양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파는 무조건 양수로 적용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일반각입니다. 그래서 일반각 어렵게 생각하지 마. 위치가 똑같은 각도를 얘가 도대체 몇 바퀴 돌고 갔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각을 쓰는 겁니다. 그 도는 것을 양의 방향으로 돌 수도 있겠고 아니면 거꾸로 음의 방향으로도 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딩처럼 딱 그때 사진 찍었을 때 그 각도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돌고 그 각도를 갖느냐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계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 정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동차 좋아하는 토크 이지라 하죠. 토크가 회전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몇 바퀴를 도느냐.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정리. 일반각은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n이 바퀴수를 의미하는 거고, 알파는 무조건 양수인 각도로 얘기하는 거고, 보시면 0에서 360이라 돼 있으니까 절대로 한 바퀴를 넘지 못하는 각도로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왜냐면 이 알파가 만약에 382지랄 해봐. 그럼 한 바퀴 돌고 더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n의 위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한 바퀴 이내의 각도로 표현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현법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암기. 지원이 이해돼요? 어렵지 않죠? 바퀴수가 조금 궁금한 거예요. 후! 자, 이게 이해된 친구들은 자, 이제 한번 요런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내가 했던 얘기인데 한번 이렇게 리뷰 차원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30도를 이루는 동경이 있어요. 자,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 이게 몇 바퀴 도느냐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다 위치 똑같습니다. 이 새끼도 똑같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아요. 자, 근데 자, 맨 왼쪽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한 거냐면 자, 여기가 플러스 1이 되는 거 맞아요? 얘는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도는 거기 때문에 위쪽으로 스타트해서 한 바퀴를 예쁘게 돌고 맞아요? 추가적으로 30도만큼 딱 올라간 거 맞습니까? 그래서 360도 곱하기 1. 자, 요거는 바퀴수를 강조한 거고요. 30도만큼 탁 올려주는 겁니다. 얘가 알파죠? 당연히 양수인 각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니? 자, 여기는 가운데 거 한번 볼까? 야, 750은 몇 바퀴 돈 걸까? 360 곱하기 2가 720이거든. 스틸 더 돌아야 되죠? 그러니까 두 바퀴는 돌아줘야 돼요. 두 바퀴를 슝 돌고 나서 추가적으로 30도만큼 탁 올리게 된 거 맞아요? 그래서 360 곱하기 2 얘가 두 바퀴를 얘기하는 거야. 거기다 30도만큼 톡 올려준 거죠. 됐어요? 자, 여기 맨 오른쪽 가봐. 이거 조금 어려운데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마이너스 690도. 자, 얘는 거꾸로 돈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60 곱하기 2가 720이잖아. 근데 이 알파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마이너스 690보다 작은 각도에서 위로 올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 360을 마이너스 한 바퀴를 돌면 마이너스 360이야. 아직 모자라. 두 바퀴 돌아보세요. 마이너스 720도. 가깝네요. 맞아요. 요게 마이너스 720이지. 근데 얘랑 같아지려면 30만큼의 갭이 있죠. 30만큼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음수가 되더라도 이 알파는 양수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아까 했던 거 한번 리뷰 한번 해본 거고,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봅시다. 후! 자,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 1, 2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요거를 일반 각도로 한번 표현해 보고 한번 그림까지도 한번 그려 봅시다. 도대체 몇 바퀴 돌고 여기로 갔느냐? 자,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자, 해봅시다. (1분) 줘볼게. 해봐. 다 하셨나요? 이 정도면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형님들? 자, 여러분들, 얘는 몇 바퀴 돌았나요? 2바퀴. 양의 방향으로 2바퀴 돈 거 맞아요? 그러면 360도 곱하기 2를 해주시고, 알파 각도는 뭐가 될까요? 암산으로 40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초선이 이렇게 있는데, 시초선이 여러분들이 X축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X축이 시초선이야. 자, 여기서 얘가 2바퀴를 돌아서 휙, 휙. 그 다음에 40도만큼 더 올라간 거죠. 요 각도만큼 쫙. 얘가 바로 동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20도는 몇 바퀴 돌아야 되죠, 형님들? 3바퀴. 자, 이거 3바퀴 도시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1080이래요. 자, 그럼 1320에서 1080을 빼주시게 되면 이거 얼마냐면 240도래요. 졸라 잘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알파가 240도가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시초선을 요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3바퀴를 도는 겁니다. 휭. 맞아요? 휭. 맞니? 휭. 요렇게 3바퀴 도는 거 맞아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240도로 더 가는 거니까 조금 여러분들 이걸 디테일하게 구하시게 되면 마치 X축, Y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여기가 90도, 90도, 180도, 추가적으로 60도만큼 더 가져야 되겠죠? 요런 느낌.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60도만큼 이렇게 가주시게 되면 얘가 최종 위치가 되겠죠. 이해됐니? 그리고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주는 게 좋습니다. 화살표를 긋는 게 원칙적인 풀이에요. 없으면은 학교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붙여주는 게 맞다. 됐니? 자, 그다음 요거 한번 봐보자. 자, 얘는 음수네요. 거꾸로 갔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얘 거꾸로 몇 바퀴를 가줘야 될까? 한 바퀴. 졸라 잘했어요. 마이너스 360인데, 자, 이거를 좀 멋있게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로 봐주시고,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가면 돼? 120도. 뷰티풀.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이렇게. 그래서 X축, Y축 같이 그리는 게 좋아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 한 바퀴를 거꾸로 도는 거니까 이렇게 돌아줘야 돼요. 맞아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120만큼 전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20만큼 전진하니까 90도 가고 3도 추가적으로 더 가져야 되겠죠. 여기입니다. 이렇게. 요만큼을 가져주시게 되면 토탈 120도만큼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둔각이 될 때는 Y축도 같이 생각하시면 더 편하게 되겠습니다. 됐니?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1, 4분면각. 얘는요, 1, 2, 3, 4분면각. 얘는요, 1, 2, 4분면각이 되겠죠. 좋습니다. 안 어렵지? 넘어갈게요. 호! 자, 드디어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졸라 외우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마치 파이가 그러니까 뭐죠? 원의 둘레가 2파이알이 되는 것도 졸라 외우잖아요. 이거 물어보면 설명 못할걸? 지금 뜨끔하는 친구들은 공부 좀 하세요. 왜 2파이알이 원의 그냥 둘레가 되고 파이알 제곱이 왜 원의 넓이가 되는지 설명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 좀 하세요. 알겠죠? 중요해. 그거 왜 되는지. 여긴 초등학교 수학이 아니니까 그거는 내가 안 가르치겠습니다. 자, 이제 호도법이라는 거 이제 좀 배우셔야 되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부터 조금 난해함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평소에 안 쓰는 거라서. 자, 여기 이제 졸라 외우기 시키는데, 자, 호도법은 보시면은 말이 졸라 어려워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중심각을 1 라디안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라디안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그냥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니들 키 몇이야? 물어보면 160cm. 맞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랑 부산이 몇 킬로야 하면 400km. 자, 킬로미터
센티미터 이런 걸 우리가 단위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1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라디안은요, 단위는 우리가 보통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없어도 우리가 앞으로 별 말이 없으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능 수학부터는 전부 다 라디안이라는 것을 기본적인 단위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각도인 360도법을 썼겠지만 이젠 더 이상 이걸 쓰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이 도를 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파이가 3.14로 초딩 때 계산했는데 고딩 올라가시면 파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도를 쓰지 않을 거예요. 고등 올라가게 되면 이 도는 이제 여러분들 머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뭔 뜻이냐라는 건데, 자, 잘 보세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대요. 자, 그럼 호의 길이가 결국에는 R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 반지름이 R이면. 자, 여기가 R이에요. 호는요, 이렇게 요걸 호라고 하잖아요. 그죠? 호가 R이랑 같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마치 여기서부터 팽팽하게 실을 당겼을 때 실제로 이 길이랑 같아질 때 있죠. 즉,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아질 때의 그때의 각도. 각이 요거 뭐가 있겠지? 얘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와 여기 있는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각도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한다. 자, 정의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라디안은 뭐가 될까요? 묻는다라면 반지름의 길이의 2배가 되게끔 하는 각도를 2라디안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 부채꼴을 하나 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면 요 반지름보다 얘가 2배가 되겠죠. 그때 해당되는 이 각도. 따라왔니? 얘를 우리는 몇 라디안? 2라디안이라고 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은, 만약 하나 더 붙였어요. 몇 라디안? 얘는 요만큼의 호에 대한 요 각도는 3라디안이 되겠죠. 하나 더 했어. 몇 라디안? 4라디안. 요거 하시면 5라디안. 하나 더 하시면 6라디안이 되겠죠. 선생님, 6라디안, 7라디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반지름의 길이만큼 여러분들이 같아질 때 1라디안이라고 한다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걸 생각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됐지? 자, 잘 봐봐. 이제 내가 요걸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반지름 R이고 그때의 길이가 같게 하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를 뭐라고 불러? R이라 부르는 거 맞아요? 얘가 R이고 얘가 R이 될 때 그때의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하고 보통은 얘를 생략해서 그냥 1이라고 쓰는 경향이 있어요. 1이니? 자, 그러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R, 100, 2, 파이, R.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얘는 호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요게, 자, 우리가 지금 1라디안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얘가 R이 R.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랬니? 자, 2파이 R은 뭐지, 얘들아? 초딩 때 배웠죠? 둘레.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둘레. 둘레를 우리는 2파이 R이라고 합니다. 색깔 맞출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해돼? 다시. 얘는 호의 길이고 얘는 둘레의 길이에요. 둘레. 원 전체. 이해돼? 자, 그럼 요거 이코르. 그러면은 요거 대 요거는 이거 대 이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각도를 표현할 건데 둘레가 된다라는 얘기는 전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각도는 몇 도예요? 360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왔니? 그러면 그때의 각도가 bless you? 궁금한 건데 그때의 각도를 내가 요만큼을요, 물론 이걸 1이라고 약속을 했지만 얘를 모르니까 알파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니? 그럼 얘를 알파도라고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딩 때 배웠던 내항, 외항 찍찍해 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요. 알파도 곱하기 2파이 R은 맞니? 360도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약분이 됩니다. R이 약분. 이렇게 되는 거 맞니? 2도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나는 알파만 내가 만약에 예쁘게 남겨놓으시면 알파 이코르 요거 넘기시면 파이분의 180 정리하면은 얘가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요거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다시 내가 호의 길이를 본 거예요. 호의 길이 R자리랑 한 바퀴. R자리는 요만큼의 각도
알파. 맞아요? 한 바퀴는 360도. 이렇게 쓰시고 내항 외항에서 정리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근데 지금 요 알파는 얘는 여러분 단위가요. 도예요, 도. 맞아, 도. 맞아. 근데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알파도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뭘로? 얘를 1라디안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형냐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라디안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쓰니까 얘를 보통 생략을 해요. 요걸 이렇게 생략하게 되면 없는 것처럼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넘기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파이 이코르 뭐가 되죠? 18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요 과정을 이해 못한 새끼들은 그냥 요것만 외워도 그래 수능에 지장은 없어. 그래서 호도법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해요. 호도법은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한다라고 해서 얘를 호도법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호도법은 정확하게 이런 거야.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표현하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초딩 때는 도를 이용했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이걸 이용하지 않고 라디안이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그 자체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파이가 180도랑 같다라는 걸 알면은 이 세상에서 문제 못 풀 건 없어요. 근데 이 과정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지는 호의 길이 R이라고 놓은 상태에서 구했을 때 얘가 1라디안이라는 것만 이해하시게 되면 요거 정리하면은 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안을 많이 쓰니까 생략하면 넘기시면 파이는 180도. 요게 바로 최종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우고 싶은 거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집에 가서 반드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넘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 잘 안 늘어. 그러니까 1등급 가고 싶잖아. 1등급 가고 싶으면 이런 거 알아야 돼. 알겠니? 요거 기억해 둡시다. 파이 이코르 180도. 자, 이 결과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얘가 나오는 과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호도법에서 출발했다. 요걸 좀 기억해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자, 이거 좀 많이 심오했거든? 알아요.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을 테니까 내가 한 2, 3분 정도 줄 테니까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이 비례식이 나오는 거 이해해 보시면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세요. 오늘 지금 첫 번째 고비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요게 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도라는 거 안 쓸 거야. 60도, 90도 이제 도라는 거 잘 안 쓸 거예요. 알겠죠? 다 파이라는 걸 이용해서 파이가 180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초딩 때 막 3.14 곱하는 게 처음에 편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파이라고 바꿨으면 니들 인생이 편해지잖아. 그지? 요거 똑같아요. 이제 앞으로 호도법을 쓰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원을 다룰 때 있어서 인생이 되게 편해지게 돼요. 그거를 느껴보시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외우지 말라고. 근데 파이가 180도예요. 네, 1라디안 때문에. 맞아요. 과정을 아셔야 돼요. 과정. 아, 혹시 뭐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레디안이라 돼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표기가 달라요. 어떤 교재에서는 RAD까지만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디안이든 1라드든 그냥 1이라고 그냥 이렇게 생략을 하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교재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정식 풀 명칭은 레디안이 맞아요. 레디안이 맞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이게 수원 1등급한테 수능 1등급한테 1라디안이 뭐야 하면 정확하게 얘기해요. 호를 각도로 표현하는 건데 그 단위가 1라드가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딱 같아지게 하는 그 각도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해. 그래서 비례식을 세워서 정리하면은 파이가 180인 거 알 수 있게 해줘 라고 얘기하는 게 1등급 대답이고 이제 병신들 2등급 밑으로는 어떻게 얘기해? 아, 파이는 그냥 180도야. 그냥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문제는 풀리거든. 근데 이제 평생 1등급은 안 돼. 알겠죠? 이런 거 다 아셔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수능, 여기서도 수능이니까 현우진이나 정승재랑 이런 거 강의 다 있어요. 그분들이 이런 거 다 얘기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 알겠지? 다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됐니? 자, 그러면은, 자, 이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파이가 우리가 이제 180도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는 등호예요, 등호. 등호기 때문에 양변에 따라 여러분 똑같은 짓을 해도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 양변에 2를 곱해볼게. 그럼 2파이는 뭐가 되죠? 300?
60도가 되는 거예요. 아, 한 바퀴는 2파이. 그러니까 파이는 결국엔 반바퀴가 되는 거예요. 반바퀴. 따라와. 자, 그럼 선생님, 만약에 여기다 양변에 2분의 1을 곱했어. 그럼 2분의 파이는 왼쪽에 곱하면 오른쪽도 곱하셔야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니? 90도. 앞으로 우리는 90도라는 얘기를 안 할 거고 2분의 파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니들이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어차피 파이가 180도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거기서 초등학교 숫자만 해주면 되거든. 근데 처음엔 이게 어려워. 니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가 180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양변에 딱 뭘 곱해야지 얘가 나올까만 일단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절로 빨라져.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파이는 90도 이지라 외우지 말고 좀만 생각해봐. 자, 그러면 3분의 파이는요 뭐가 될까요? 양변에다 3을 나누는 거니까 60도. 졸라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와. 그럼 3분의 2파이는 뭐가 될까? 양변에다가 3분의 1을 곱하셔도 되겠지만 아니면 니들이 요걸 알고 있는 상태라면 여기다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몇 도예요? 졸라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선생님, 만약에 이거는 뭐예요, 씨발? 이건 뭘까요? 호도법을 기준으로 음수가 되는 거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럼 얘는 이런 감성이 되겠지. 아, 쌤, 원래 3분의 파이가 60도인 얘를 의미했던 건데 얘가 거꾸로 가는 거 맞아요? 그럼 얘가 요렇게 되겠죠. 요 각도로 우리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상식적인 각도로 봤을 때는 요 각도는 마치 뭐처럼 보일까요? 360도에서 60도를 뺀 거니까 300도인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는 호도법에 파이 이퀄 180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요런 것들이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도를 얘기를 안 할 거야. 물론 아직은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는 내가 도를 같이 쓸 거예요. 왜냐면 니들이 천재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도랑 파이를 내가 혼용해서 같이 써줄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짬이 차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알아서 도를 안 쓰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1라디안은 사실상 이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는 180도라는 거 아시게 되면 그냥 니들 초등학교 산술적으로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좋아요. 지원 이해되세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0도는 당연히 0이랑 같게 되겠죠.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되겠고 한 바퀴는 2파이가 된다. 그지? 그리고 반 바퀴 180도가 파이가 되더라. 요거 기억해 주시고 여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외우지 않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로로로로. 자, 210도를 호도법으로 그리고 4분의 7파이를 60분법으로 나타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자, 1분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도가 있는 거는 도가 없는 파이로 바꾸라는 얘기고 파이가 있는 건 하면 도가 있는 걸로 바꿔보라는 얘기입니다. 파이가 180도라는 걸 떠올리면 돼요. 생각 한번 해봐. You can do it. 여러분들 외우지 마. 그 앞에 있는 표 외우지 마. 제발. 그냥 요거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어. 이렇게. 암산으로도 한번 해봐. 여러분들 210도는요 쉽게 생각해봐. 30도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래요. 니들이 알고 있는 특수각 기준 생각하시면 돼. 이거 막 그냥 단어 외우듯이 할 필요가 없어. 그럼 30도는요 몇 분의 파일까요? 얘를 6으로 나눈 거 맞아요? 6분의 파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가 7개가 있어야지 6분의 얘가 210도가 될 테니까 여기다 뭘 곱하면 돼? 7을 곱하면 되죠. 답은 6분의 7파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특수가 있잖아요. 30도, 45도, 60도를 기준으로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요거 한번 봐볼 건데, 자, 4분의 7파이 한번 볼 건데, 파이가 몇 도라고 했죠? 180도라고 했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4 약분하시면은 45도가 되네요. 그래서 45 곱하기 7. 얘가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 니들이 하시면 돼요. 졸라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뷰티풀. 후, 좋아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요렇게? 오케이?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초반에는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알아야 힘든 거 아는데 기억해도
파이 이코르 180도.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일단은 여러분 초보니까 내가 위에다 적어 놓을 거고, 요거 나오는 과정은 반드시 이해하시고 얘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안 외우라고는 안 해. 근데 알고 외우라고, 제발. 알겠지? 자, 드디어 이제 삼각함수를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내가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떠들을 건데, 자,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들 앞으로 삼각함수의 그 가장 기본을 내가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삼각함수는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함수는 펑션이죠. 여러분들, 함수가 뭐였지? 기억나? What was fucking 함수? 뭐였죠? 두 집합이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x, y, 우리 최근에 시험했잖아. 얘를 만약에 내가 스몰 f라는 함수로 약속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는 보통 우리가 무슨 수였죠? 두 글자? 미스테이크 뭐예요? 실수. 맞아요. 이렇게 됐던 거 맞아요? 일반적인 관계로는. 여기는 뭐였지? 여기도 실수였지. 보통. 그래서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것을 우리는 펑션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 맞아요. 자, 근데 삼각함수는요, 요게 실수인 건 맞거든? 근데 여기 x가 정의역이 이걸로 바뀌어요. 각도를 실수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삼각함수라고 합니다. 다시, 각도를 실수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삼각함수라 해서 정의역이 각도가 돼요. 각도. 자, 근데 당연히 각도는 눈깔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시발. 야, 보이는 수는 우리가 사실 실수라고 했던 거 맞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각도도 실수기는 해요. 그러니까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함수니까 무조건 실수에서 실수로 가야 돼. 근데 그 실수 중에서도 사실상 각도를 우리가 컨버팅하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삼각함수라고 한다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해됐죠? 각도도 분명히 눈깔로 보입니다. 크기와 부호가 존재하죠? 맞잖아. 이쪽으로 보면 플러스였고 이쪽으로 보면 마이너스였잖아요. 크기와 부호가 존재해. 각도도 실수예요. 근데 얘가 특별히 각도를 실수로 변환할 때 우리는 얘를 삼각함수라고 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들어. 단, 위, 원, 위의 함수. 자, 이게 정의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단위원 위의 함수인데 얘를 정의역 인풋으로 각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단위원이 함수인데 x 인풋이 각도고 y 아웃풋이 실수라는 거. 요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단위원 위의 함수. 그럼 단위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단위는요, 유닛이라는 뜻이에요. 유닛은 기본이 되는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우리는 단위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게 되면 삼각함수가 나오게 돼요. 도대체 그게 뭔지를 내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봐, 형제들. 자, 여러분들 이제 고등상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한번 도전해볼까요?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내가 만들어 볼게요. 또로로로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까요, 형님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 원방 한번, 이걸 x축, y축이 할 때 이 원방 한번 만들어 주겠어요? 뭐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의 제곱인데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요게 원방입니다. 원방. 자, 그러면 내가 각도를 만들어 준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다가, 야, 여기 원 위에다 단위원 위의 함수란 얘기는 이 위는요, 함수랑 도형처럼 진짜 이 곡선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게 절대 above 요게 아니고 여기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위에다 내가 P라는 점을 찍었어. 이렇게. 됐니? 그러면 요걸 여러분들이 마치 시초선처럼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동경이 될 거예요. 따라왔니? 그 동경은 내가 보통 각도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얘를 세타라고 표현해요. 세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일단은 예각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될까요? 1이죠.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돼요. 따라왔니? 그러면 요 길이가 얘는 뭐가 될 거냐면 x가 되겠죠. 따라하세요. 여기는 뭐가 될까요? 졸라 잘했어. y가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니? 자, 그러면 중학교 때 거 이용하시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거예요. 자, 시작.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될까요? 이거분의 이거 1분의 x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따라와.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봐볼까요? 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 1분의 y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탄젠트 세타는 졸라 됐어. 탄젠트 세타는 자, 지금 보시면 나는 여기다 도를 안 쓰고 있습니다. 이 세타 자체가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탄젠트 세타는 뭐죠? 이거분의 요거죠. x분의 y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니 얘들아?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쌤 1은 있으나 마나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무슨 결론이 내리냐면 x 이코르 뭐예요? 뷰티풀 이렇게 돼요. 자, y는 뭐가 되죠?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 세타는요, 물론 x분의 y라 써도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요거를 만약에 굳이 이용을 한다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말은 즉슨 x가 원 위에 있는 x 좌표였잖아요. 그 x 좌표가 코사인 세타 호도법으로 표현됐을 때 얘랑 똑같다는 얘기는 이 x를 여러분이 뭘로 바꿀 수 있다? 뷰티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x랑 y가 x랑 코사인이 같으니까. 같은 원리로 y는 뭐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x랑 y가 정체가 뭐예요? 원 위에 있는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럼 좌표니까 이 x는 여기네요. 실수 축 위에 x가 있다는 얘기는 크기와 부호가 존재하는 거죠. 각도를 길이로 표현했어요. 다시 각도를 길이로 표현했어요. 각도를 길이인 실수로 표현했어요. 그 실수가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좌표가 되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각도를 멋있게 길이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삼각함수라고 합니다. 즉 코사인은요 x랑 연관돼 있죠. x는 우리가 전문 용어로 가로라고 합니다. 따라와요? 그 다음에 y는 요걸 얘기하죠. 얘를 높이라고 얘기하죠. 얘가 높이요. 아까 내가 했던 거 기억나니? 밑변이 생각나면 코사인 떠올라야 되고요. 아까 중학교에서 높이가 떠올라야 되면 사인이 떠올라야 되죠. 그게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로분의 세로는 이 새끼 뭐야? 아까 세 글자로 기울기. 여기서도 일맥상통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반지름이 1인 단위원 위에 여러분의 x, y라는 좌표를 놨을 때 중학교처럼 이런 식으로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용해서 표현을 하시게 되면 x가 곧바로 코사인이 되고 y가 곧바로 사인이 됩니다. 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요거 일단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자, 한 2,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걸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삼각함수를 머릿속으로 푸시게 될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x가 코사인, 가로가 코사인이고 높이가 사인이 되는 건데 그 원리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내가 지금 한번 맛보여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속으로 씨발 좋댔다 싶으면은 중학교 도형부터 지금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겠지?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내가 지수로 오고 처음부터 나갈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알고 맞는 새끼랑 모르고 맞는 새끼는 좀 체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반성하시고 중학교 도형 좀 복습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오케이. 저 고등학교 1학년 수학도 좀 들어갔죠. 원방도 들어가는 거. 그럼 원방이 왜 만들어지는지도 이해하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도형의 방정식도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삼각함수의 또 어려운 문제는 중학교 도형이랑 고등상에 나오는 도형의 방정식이 섞여서 나와요. 그럼 문제가 조금 더 멋있어지겠지. 자, 앞으로 삼각함수가 뭐야? 묻는다라면 쌤 단위원의 함수인데요. 그걸 각도를 멋있게 좌표와 길이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삼각함수라고 합니다.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세타는 단위원 위에서만 쓰는 거예요? 자, 그것도 내가 이따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일단은 단위 원으로 일단 알고는 계세요. 존나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이런 질문이 나왔어야 돼요. 맞아요. 네. 별말 없으면 X축이에요. 네, 별말 없으면. 별말 없으면 X축입니다. 물론 시초선이 뭐 니들이 막 틸팅하면은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별말이 없으면은 디폴트로 X축을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무조건 X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근데 어쨌든 단어의 원론적인 뜻은 각도가 시작되는 선은 시초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항상 X축이 되겠죠. 그죠? 별말이 없으면. 정리되셨습니까?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걸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나서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딥한 내용도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한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특수과학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한번 따라와봐, 형님들. 자, 이렇게 단위원, 반지름 1짜리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30도짜리.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 요렇게 되시게 되면 30도, 60도, 90도 특수한 직각삼각형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기가 근데 반지름이 뭐가 되겠니? 1이 될 거라는 거 알고 계시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반지름이 1인 원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정도는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니들이 이걸 그래서 비율 맞춰서 그리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니들이 비율 맞추시면은 그냥 암산으로 보여요. 이 새끼 절반이 이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여기는 뭐가 되겠니? 여기다 루트 3 곱하시면 되니까. 이 정도는 이제 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잘 들어, 내가 여기에 좌표를 P, X, Y라고 이렇게 놓는다라면 이 X좌표는 그럼 뭐가 될까요? 얘의 X좌표로 물어보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지 않겠니?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렇게?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높이가 이거잖아, 이거. 2분의 1이 되는 거야. 뭔 소리야, 씨발. 얘가 좌표가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된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여러분 이 원방 뭐였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됐던 거 맞아? 그럼 요게 여기 위에 있다라는 건 실제로 얘를 집어넣었을 때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넣어봐, 얼마야?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은 1 만족하는 거 맞니? 자, 잘 들어. 근데 아까 얘기했죠. 반지름이 1이 되는 단위원위에서 여러분들이 이 x가 뭐랑 같다라고 했지? 코사인. 코사인 몇 도죠? 30도.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봐봐. 그리고 y는 뭐였지? 높이니까 사인. 졸라 잘했어요. 니들이 중학교 때 외우고 있는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랑 사인 30도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랑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좀 더 연습해 볼까요? 씨발, 그럼 만약에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120도는 뭐가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물론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예각에 대해서만 다뤘어요. 90도를 넘은 거 안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일반각을 배우게 되면서 병신같은 각들 많이 다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둔각도 한번 봐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좌표가 P, X, Y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잘 봐봐. 이 X는요.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얘 몇 도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왜냐면 빗변 같고 각도 같고 직각이니까 RHA 합동이 됩니다. 그 말은 당연히 여기 길이가 1이란 얘기는 여기 몇이야? 2분의 1 맞아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 되는 거 맞아, 형냐들? 그러면 이 x좌표는 왼쪽이네. 그럼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러니까 몇 콤마 몇일까, 형냐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돼? 그럼 높이는 위에 있네. 양수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지. 내가 아까 뭐라 했어, 근데? 코사인이 무슨 좌표야? x야, y야? x. 몇 도에 대해서? 120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120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x좌표가 코사인 되는 겁니다. 그럼 y좌표는 뭐야? 사인. 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자, 항상 이렇게, 이걸 기억해두세요. x가 코사인, y가 사인 되는 겁니다. 이해돼, 얘들아? 좋아, 좋아.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연습해볼까? 쌤, 90도는 그럼 뭐가 돼요? 라고 문다라면, 90도는요? 여기 동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90도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 좌표 뭐죠? 암산으로? 0,1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러면은 코사인이 뭐였지? x좌표. 얘가 코사인 90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짜 90도 이질할 필요 없이 중학교처럼 그냥 코사인이 x고 y가 사인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높이니까 사인 90도. 아까 니들이 열심히 했던 코사인 90도가 0이고 사인 90도가 1이란 거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거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코사인 각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냐? 물론 호도법으로. 얘는 그 무슨 좌표예요? x예요? y예요? x죠. 그럼 x가 절대 뭐보다 클 수 없을까? 생각해봐. 뭐보다 클 수 없죠? 90도? 왜냐면 x가 길이거든. 얘가 x잖아, x 코사인이. 그지? 이 값이 절대 뭘 못 넘을까요? 1을 못 넘어요. 왜냐면요, x좌표가 가장 커봤자 여기입니다. 1. 맞아? 제일 작은 건 어디까지예요? 여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1. 180도가 될 때 그때 x가 제일 작게 되는 겁니다. 즉 코사인 값은요, x 값인데 얘는 무조건 코사인 뭔가 각이 들어가겠지. 호도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항상 1은 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도 못 넘어요. 왜냐면 단위원 위에 있는 x좌표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수로 뭐든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돼? 자, 그러면 사인도 있겠죠. 사인은 무슨 좌표였지? y좌표였던 거 기억나? 그럼 사인은 뭘 못 넘을까요? 얘도 높이가 1을 절대 넘지 못해요. 근데 밑에 하나선인 마이너스 1도 내려가지 못해요. 사인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학교 배경이랑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인이나 코사인을 구했을 때 1이 넘어가는 거를 본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졸라 중요한 거 했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셨으면 앞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한 개만 더 연습하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코사인 270도의 각을 물어보고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270도는 90도, 90도, 90도니까 여기 동경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여기의 좌표는 뭘까요? 0,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아요? 근데 x가 뭐였다고? 코사인. 얘가 코사인 270도가 되는 거고, 얘가 y좌표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 사인 270도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270도는 0이 되겠고, 사인 270도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좋아요.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앞으로 연습할 때 진짜 많이 나올 텐데, 여기 있는 각도들이 대부분 문제가 특수각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둔각도 120도도 90도 더하기 30도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중학교 것은 30도, 45도, 60도로 다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림 그리시고 푸시는 게 기본 디폴트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 여기까지 하시고 이따가 조금 더 심한 내용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핸드폰 시간으로 40분까지 쉴 테니까 거의 다 했어요. 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시. 40분 미안. 해도 35분까지 쉬게요. 35분까지. 할 게 많아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기본적인 거. 자, 예제 한번 가볍게 한번 또 보시고, 요거 하나 정도만 아까 했던 거구나. 3분의 2파이는 120도니까 했죠.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다음 예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음 예제가 아니고 부호부터네. 부호부터. 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딱 2개만 더 배우시면 되거든요. 자,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외운 색이 개 많은데 이거 외우지 마, 제발. 자, 봐봐. 삼각함수의 정의는 뭐였냐면 단, 위, 원, 위의 함수였죠.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외우지 마. 자,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일사분면 위에 동경했다가, 이게 일사분면이죠. 여기 위에다가 P, X, Y라고 이렇게 찍으시게 되면 반지름이 여기가 1이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이 X가 자동으로 코사인, 내가 만약 이걸 세타로 한다라면 형냐들, 맞아? Y를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이 세타가 지금 일사분면에 있다라는 거는 얘는 예각이 되는 거야, 예각. 자, 예각을 여러분들이 코사인과 사인 넣으시면은 일사분면 위에 동경이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말은 X 좌표도 양수고 Y 좌표도 양수가 되어야 일사분면 위에 있겠죠. 자, 그 말은 코사인 예각은 항상 양수가 되는 거고 사인 예각도 항상 양수가 된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특수각들 0도 혹은 뭐가 있죠? 0도 90도부터 빼죠. 그래서 30도, 45도, 60도 보시면 다 양수였죠? 그 이유가 여기 일사분면 위에 있기 때문에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봐볼까요? 쌤, 만약에 이사분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P, X, Y라고 놨을 때 요 좌표는요, X는 왼쪽, Y는 위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음수가 되고 얘는 양수가 되는 거 맞아요? 그때의 세타는 둔각인데 그걸 우리는 X를 코사인이라고 하길 바랬고 Y를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둔각이 들어갔을 때 코사인은 X좌표니까 음수가 되고 Y는 양수가 되는 거 보여요? 자, 그럼 여기 밑에도 한번 해볼까? 쌤, 만약에 3, 4분면 돼서 이지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묻는다라도 여기 P, X, Y라고 했을 때 이제 암산으로 되시죠? 얘는 X좌표가 왼쪽이니까 음수 되는 거 맞아요? 얘는 음수가 되고요. Y도 밑으로 떨어지니까 음수가 되는 거 맞습니까? 3, 4분면은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즉, 코사인과 사인이 모두 음수가 된다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4, 4분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쌤? 자, 이렇게 되시게 되면은 요때는 여러분들이 P, X, Y라고 했을 때 X는 오른쪽이니까 양수, Y는 밑으로 떨어지니까 음수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코사인이 양수고 사인이 음수가 됩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은 코사인이 X고 Y가 사인을 이해하시게 되면 1, 4분면은 그죠? X도 양수, Y도 양수, 코사인, 사인 모두 양수가 되는 거예요. 2, 4분면은 X는 왼쪽, Y는 위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이 음수, 사인이 양수가 되겠죠. 3, 4분면은 왼쪽 아래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도 음수, 사인도 음수가 되겠고 마지막에는 코사인은 오른쪽, Y는 밑에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이 양수, 사인이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안 어렵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빼면 아쉬운 게 있는데 탄젠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탄젠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왜냐면 가로분의 세로니까. 그러면은 1, 4분면에서의 탄젠트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양수니까. 그치? 얘도 양수가 되겠지? 맞니? 여기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어떻게 되죠? 탄젠트는 어떻게 되죠? 음수가 됩니다. 왜냐면은 두 놈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맞니? 자, 퍼플. 여기는 보시면 탄젠트는 어떻게 될까요? 탄젠트는 둘 다 음수니까 음수니까 양수가 되는 거 맞아요? 여기다 양수. 마지막 흰색. 얘는 코사인과 사인이 부호가 다르죠? 그 말은 탄젠트는 반드시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탄젠트가 기울기였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은 오른손도 모양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탄젠트는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 왼쪽 2사분면이랑 4사분면은 기울기가 요렇게 되는 거니까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냥 그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탄젠트는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됐니, 얘들아? 그래서 요거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학원에서 병신같이 가르치면 이걸 외워요. 뭐 어떻게 외우냐면, 이것도 참 입에 담기도 그런데, 얘 모두 양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모두 영을 얼이라고 너 이지랄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세 개 다 양수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뭐만 양수냐면요, 탄젠트랑 코사인이 음수거든. 사인만 양수죠. 그래서 얘를 싸라고 싸. 사인만 양수라고 해서 양수인 새끼만 체크하는 거야. 여기는 뭐가 양수니? 얘도 음수고 밑에도 음수인데 기울기는 양수죠. 얘는 탄젠트만 양수. 탄이야, 탄. 이렇게. 얘 흰색은 어떻게 돼요? 얘는 코사인이 양수고 사인이 음수고 탄젠트 음수죠. 코사인만 양수네요. 코. 얘를 병신대로 외워요. 얼싸, 탄, 코 이렇게 외우게 시키는데 이거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x가 코사인이고 y가 사인이고 기울기 알면 이거 뭐다가 외우니?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타가 예각이냐 둔각이냐 3사분면이냐 4사분면에 따라서 부호가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정리해 보세요. 안 어렵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시고, 탄젠트는 그냥 기울기로 보시고 그냥 가볍게 하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둔각 때문에 그러면은 네. 90도 빼고 나온 거구나. 90도 빼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 둔각이 되면은 90도를 제외하고 요걸 보신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은 디폴트로 중학교 때 게 편하기 때문에 예각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될 거야. 그래서 둔각을 전부 다 예각으로 표현할 거예요. 니들이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연습을 내가 시켜줄 거예요. 됐습니까? 쉬어도 되겠죠? 그냥 부호. 그냥 초등학교 사 아니야. 이거 눈깔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잖아.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면 접근하는지를 내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지 말고 또롱. 자, 요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기준으로 얘는 3점짜리 문제입니다. 3점짜리. 자, 4사분면과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코사인과 사인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한번 해봐. 쌤, 요렇게 있는데, 그지? 4사분면 가게 세타가 요렇게 된대요. 당연히 4사분면은 여기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 이게 가로 성분이고 이게 세로 성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 3, 4를 한번 그려봐. 가로 3, 세로 4.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직각 이렇게 떡 보여요? 이렇게. 요거 탁 이으시면 바로 요만큼 슝. 여기 초록색 각이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타. 4사분면 각이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은 3, 4, 5가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들아? 그럼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원을 그리시게 되면은 얘가 사이즈가 커요, 얘는. 그래 안 그래, 형님들? 반지름이 몇 자리가 돼버려? 5짜리가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는 반지름이 어떤 거? 1짜리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노형을 써야 돼. 자, 봐봐. 중학교에서 뭘 배웠냐면 원은요 항상 닮았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들 얘를 축소를 5배만큼 샥 시키게 되면은 반지름이 뭐로 바뀌겠니? 1로 바뀌게 되는 거 맞아요? 얘를 5배만큼 확 줄였어. 그러면은 물론 이걸 내가 딱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충 근데 니들이 잘 보여야 되니까 조금 배율을 내가 무시하고 요거를 1이라고 한번 내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형님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이제 뭘로 바뀐 거야? 5에서 1로 바뀐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잘 들어!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이 핑크색 삼각형이랑 이 보라색 삼각형이랑 뭐예요? 닮았습니다. 닮습니다. 몇 대 몇이에요? 1대 5가 되겠죠? 그럼 잘 들어봐, 형님들. 여기 길이가 3이라는 얘기는 이거 내가 일부러 내가 비율을 맞춰서 그리진 않았어. 여기 길이가 뭐가 될까요? 5만큼 줄겠죠?
이거 5분의 3. 아, 졸라 잘했어. 여기 길이가 5분의 3이야. 이렇게. 이해됐니? 자, 그럼 여기가 4였어.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5분의 4로 바뀌겠죠. 졸라 잘했어. 여기가 5분의 4예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좌표가 뭐지, 그러면? 여기 좌표 뭐예요?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텐데, 얘가 반지름이 1인 놈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 말은 반지름이 1일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맞아요? 얘가 사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학교 거 이용하면 돼. 두 개 더하래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처리하시면 3분짜리 푸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단위원 위의 함수가 삼각함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게 되면 이런 거 다 되는 거예요. 암산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이제는.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이 이래서 중요해. 닮은 모르시면 이런 거 풀 때 외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왜 닮았는지는 알죠? 여러분, 이게 평행선 뭐잖아요. 평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평행하고 여기 각도 같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각도 같으니까 평행하면은 동위가 억각 닮음이 떠올라야 돼요. 3종 세트. 넘어가. 자, 오늘의 라스트 개념입니다. 라스트 개념. 좀만 있네. 라스트 개념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좀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할 거예요. 다 왔어. 자, 요거는 이미 내가 다뤘고요. 다들 아는 내용이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알아야 돼. 자, 이거 왜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건데. 자, 이거 너무 쉽거든. 자, 봐봐. 삼각함수의 정의가 반지름 1인 원에서 만드는 거였잖아요. 맞니? 그럼 내가 여기 좌표를 예를 들어서 P, 샵, 세타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X 좌표랑 Y 좌표가 뭐로 표현된다고?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된다 했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 씨발. 잘 생각해봐. 졸라 잘했어요. 원의 방정식이에요. 왜냐? 반지름이 1이잖아요. 그죠? X제곱, Y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형냐들? 자, 그러면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얘가 바로 수학 1에서 가장 중요한 우주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애새끼들 이거 졸라 외우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단위원이 함수니까 이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하면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만족하니까. 자, 오해하시면 안 돼. 무조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무조건 1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이 세타가 같을 때에만 그렇게 되겠죠. 이해됐니? 요게 같아야지, 당연히. 같아야지 같은 원 위에 있을 거 아니냐. 이 새끼가 30도고 이 새끼가 60도면은 당연히 안 그러죠. 그죠? 위치가 바뀌니까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요걸 우리는 우주 공식이라 부르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니? 왜 나온 거야? 원의 방정식 단위원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만족하니까. 됐죠? 자, 이제 모든 삼각함수의 기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배우고 나서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배우고 그다음에 도형 가지고 막 섞게 되면은 수원이 모든 게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랑 뒤에 거 몰라도 요것만 알고 있어도 이 세상에 있는 4점짜리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왜 경우에서에서도 합의 법칙과 고백 법칙 존나 하면 다 풀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이것만 알아도 이 세상에 있는 문제 다 풀어. 근데 테크닉하게 그래프랑 도형까지 이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기본만 할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제 드디어 수능 기출문제 같은 것들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 자, 사인, 코사인 더했을 때 3분의 1이 된대.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타랑 이 세타가 같죠? 여러분들이 이게 식이 하나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5가 빠진 거죠? 요게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뭐야, 씨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 a 더하기 b는 3분의 1. 바로 곱셈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상에서 곱셈 공식을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던 거야. 수학상 안 된 친구들은 요게 힘들겠죠. 자, 따라와 볼까요? 쌤, s 더하기 c의 제곱은, 그죠? S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SC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됐니? 근데 S 더하기 C의 값이 3분의 1이래. 집어넣으면 뭐야?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이거 이코르. 이거 뭐예요? 1. 플러스 2SC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넘기시면은 2SC 이코르 마이너스 9분의 8.
약분하면 마이너스 9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아, 좋아.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좀 어려운 거다. 자, 이거 수학상 기억나요? 얘는 뭐 써야 될까요? S 더하기 C의 큐빅은 기억나? 이거 뭐죠? S의 3승 플러스 C의 3승 플러스 뭐지 이거? 좀 헷갈리는데? 2? 꺼져 이 새끼 어떻게 2입니까? 뭐예요? 3이죠 3 3SC 이렇게 되죠 그죠? 집에서 전개해봐 알겠지? 이게 제가 내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수학상 그 곱셈공식 흔들리면 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곱셈공식도 약한 새끼들은 집에 가서 그거 전개할 생각하면서 연습 계속 하셔야 돼. 알겠지? 다 고등학교 이렇게 쓰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고등수학 존나 강조한 거라고 얘들아. 자 그러면 S 더하기 C가 3분의 1이래. 자 3분의 1 3번 곱했대. 27분의 1 맞아요? 이코르.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 새끼잖아. 원트니까 X 써. 내가 이걸 구해야 되니까. 자 플러스 3SC인데 SC는 우리가 1번에서 구해놨죠. 요거 이용하시면 되겠네. 뭐가 되겠어? 3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니? 나 S 더하기 C가 뭐였어요? 저기 있는 3분의 1 요거 풀어주시면 X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같은 세타가 있으면 항상 얘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절대 식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같이 숨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곱셈공식 열심히 해. 자, 우리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수능 3점짜리 한번 풀어볼까? 자, 여러분들 이제 진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이제 다 수능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못하면 이제 좀 재수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봐. 자, 다음 한번 풀어보래요. 와,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보세요. 자, 이걸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로도 풀 수가 있는데 내가 강조했죠. 그냥 지금 배웠던 개념만 가지고 다 풀 수 있어요. 자, 요거 여러분들 풀어보래요. 자, 그럼 이거 전개를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정리하면 뭐야? sin x는? 2분의 1 되는 거 맞니? 물론 니들이 알고 있는 sin 값에서 2분의 1 되는 거는 암산으로 30도라는 거 알고 있죠? 30도는 180도로 6으로 나눈 거니까 파이를 뭐로 나눈 거겠어? 6으로. 6분의 파이가 일단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3, 4, 1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봐, 형냐들. 반지름 1은 원인데. 자, 이거 얘들아, 이 x는 호도예요, 호도법, 각도. 높이가 몇이 돼야 돼? 2분의 1. 여기가 1이잖아. 높이가 사인 값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높이가 2분의 1이에요. 1이 여기잖아. 2분의 반띵이죠. 여기 되는 거 맞아요? 높이가 2분의 1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각도를 x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가 하나 네가 찾아내는 게 뭐예요? 중립 했던 거. 몇 도? 30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근데 다음 각도는 뭐해? 여기가 시초선이야, 시초선. 여기서 요쪽 동경으로 가야 되거든? 요렇게 가야 돼, 형냐들. 맞아? 근데 태가리 좀 굴려봐. 중립대 그래서 뭐 했냐,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 씨발, 뭐야? 뭔 동이에요? 합동. 이거 몇 도야, 이거, 씨발? 30도. 이게 얼마겠니? 150도. 따라와? 야, 150도는 30도 몇 개예요? 5개. 30도가 아까 6분의 파이 했잖아. 여기다 뭐 곱하면 돼? 5. 6분의 5파이. 몇 번? 4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다루는 x가 0부터 2파이는 360도거든, 얘들아. 360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각도 중에서 높이가 2분의 1이 되게끔 하는 각도를 찾아봐라 하는 게 요 놈이 되는 겁니다. 얘가 바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래니 어떤 x를 집어넣어야 그 값이 나오니 요게 바로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래? 자, 또 연습 한번 해보자. 자, 빠르게 연습할게요. 자, 이번에 요거 한번 풀어볼까, 형냐들? 이것도 뭘까? 자, 탄젠트가 나왔네요. 자, 탄젠트는요, 쫄지 마시고 기울기예요. 그러면 코사인분의 x라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한번 봅시다. 자, 이걸 풀어보고 싶어요. 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 했죠. 자, 일단 우리가 수능에서는 탄젠트를요, 나오면은 코사인과 사인을 일단 기본적으로 바꾸는 거를 디폴트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탄젠트 그대로 잘 안 써, 우리가.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요렇게 바꾸고 나서 보통 풉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 자, 이거 풀어야 돼. 이거 뭐지? 자, 여기서 또 병신들은 이래요. 선생님, 씨발, 이거 졸라 쉬움. 사인 x를 약분하면 돼. 약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코사인 x 뭐야?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냥 루트를 이렇게 나누니까. 자, 여기서 좆된 이유가 뭐지? 잘 생각해봐. 졸라 잘했어요. 맞아요. 0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새끼가? 사인이. 맞아요. 아, 그니까 이걸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전제가 사인 x가 0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깔았잖아요. 사인 x가 0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하시면 좆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준 겁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풀려면은 수학상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분명히 배우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한쪽으로 이항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래서 기본이 중요해요. 사인 x가 공통으로 있죠. 뭔 수분해?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모 곱하기 모니까 왼쪽이 0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인 x가 0일 수도 있고 코사인 x가 아까 했던 거 2분의 루트 2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니? 그럼 답이 여러 개가 나오겠네요. 자, 한번 가봅시다, 형님들. 자, 시작. 또롱또롱똥똥똥똥똥.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지름 얼마? 1. 따라왔니? 자, 근데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돼요. 파이까지만 보겠대. 한 바퀴를 보는 거예요? 반 바퀴 보는 거예요? 반 바퀴까지만. 나는 여기까지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인 x가 0인 것부터 봐보자. 자, 사인은 높이예요, 높이. 자, 높이가 언제 0이 됩니까? 높이가 언제 0이 되니? y값 여기잖아, 여기. 0도가 되거나 이렇게 된 거니까 180도가 되거나. 맞아? 근데 여기가 빠졌네.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니 없니?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쉽게도 답이 없어. 이랬니? 만약에 근데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걔도 답이 돼요. 자, 요거 한번 봐보자. 자,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1이에요. 자, 형녀들, 코사인은 x예요, y예요? x. 자야, 좋아요. 자, 근데 2분의 루트 2는 니들 알고 있어. 특수가 얼마예요? 중딩 때. 45도죠. 아, 45도.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x가 뭐야? 각도자, 각도? 야, 기억나니? 파이가 몇 도? 180도. 45도 나오는 거 어떻게 해야 돼? 4 나누면 돼요. 아직 어렵죠? 아직은 니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45도 곱하기 4를 하면 18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파이. 답은 2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파이가 180인 것만 조금 여러분들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저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형님들? 자, 오늘의 라스트 문제입니다. 자, 좀만 힘내. 라스트 문제. 자, 이것도 수능 3점짜리입니다.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얘를 만족하는 조식기의 모든 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죠. 자, 여러분 항상 방정식이나 함수를 풀 때 x랑 y가 섞여 있으면 핸들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x로 만들거나 y만 가지고 만들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거나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꿨으면 좋겠단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이 떠올라야 되는 우주 공식이 뭘까요? 요걸 떠올리셔야 돼요. 따라왔니? 왜? 각도가 같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여러분들 뭘로 바꿀 수 있겠니?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시작. 2에 1 빼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5 코사인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정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넘겨볼게. 그러면 2c 제곱 마이너스 5c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됐니? 맞냐 이거? 아닌가? 맞냐? 마삼이죠? 아, 씨발. 여기 마삼이네. 아, 네,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손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이 새끼 인수분해 돼, 안 돼? 되겠지. 수능은 무조건 돼요,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거 맞니, 형녀들? 아니네, 씨발. 뭐, 아이씨, 뭐야. 아, 이거 이렇게 되겠지. 뭐냐, 이 새끼. 여기가 마삼, 여기가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겠네. 따라와요. 자, 그러면 답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코사인이 뭐가 될 때? 여기서 요게 될 때. 맞냐?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뭐야? 이게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단위원에서 보는 거잖아. 단위원에서. 맞니? 1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X좌표가 3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코사인이 1을 못 넣었거든. 그러니까 야, 돼, 안 돼. 안 돼. 이거 걸러지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거 봐볼게요. X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왼쪽을 보는 거 맞아요? 근데 1을 반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여기야, 여기. 그러면 요 놈의 x좌표가 되는 건 여기와 여기가, 여기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게끔 하는 각도를 구하는 거죠. 나는 이 각도가 궁금해. 하나 더 있죠. 여기도 있죠. 나는 요 각도가 궁금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냐? 그러면 얘 두 개를 더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암산으로 해볼까요, 형냐들? 자, 뭐 어떻게 되죠? 생각해봐. 여기가 1잖아. 그럼 1대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거 몇 도야, 10월? 60도.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대칭으로 예쁘게 그렸잖아. 당연히 얘가 뭐가 되겠어? 60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각도는 여기가 60도니까 180에서 60 빼면 되겠죠. 몇 도? 120도.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 다음에 요거는 봐봐. 여기가 30도 아니겠니, 얘들아? 270도에서 30도만큼 올려주면 되겠죠. 그럼 몇 도야? 24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360도. 360도는 2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니? 두 개 더하시면 2파이. 360 들었어. 그러셔도 돼요. 360도 써도 되는데 2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건 수능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답은 2파이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연습 많이 해주시면은 인상에 있는 모든 삼각함수 문제 다 그림 그려서 푸실 수가 있어요. 조금 속도 차이인 거지. 자, 여러분 쉬는 시간 같이 가지시고 그다음에 문제 풀이 좀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